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비율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재무비율 분석은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재무비율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하고요. 또 경쟁사랑 비교를 해서 경쟁사 대비 우리의 재무비율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 회사의 뭐 3개년 재무 비율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나빠지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 비율 분석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더 카테고리가 될 수 있지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책을 본 결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네 가지 카테고리를 정리를 했고요. 성장성에는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책을 찾아보면 더 많은 비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거를 선택해서 자기가 쓰느냐, 그거는 뭐 자기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좀 판단하건데 이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아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은 수식이 뭐 매출액 나누기 전년 매출액, 총자산 증가율은 총자산 증감, 전년 대비 증감이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전년 총자산, 유형자산 증가율은 유형자산의 증감 나누기 전년 유형자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안정성 비율은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급 의존도, 총 운전자본 비율 정도 네 가지 정도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이고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차입금 의존도는 차입금 나누기 총자산, 총운전자본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총자산으로 해봤습니다. 이 비율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좀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비율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분석해내는지 전략을 뽑아내는데 도움을 주는지 그런 걸 위주로 했기 때문에요. 이런 비유에 대한 정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 뭐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것만 찾아봐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쪽에서는 세전이익률, 영업이익률, 매출총이익률 뭐 이익률의 뭐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은 자 세전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이고 자기자본이익률은 ROE를 세전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rate of asset, return on asset이고요. return on equity가 되겠죠. 효율성은 총자산 회전율, 이건 오타네요. 회전율,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체크 회전율 세 가지로 해왔습니다. 물론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이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것이고 매출체크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누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비율로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몇 회 전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이 개수로 따지면은 이게 해서 한 16개 되는데 16개 비율을 한번 이제 판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당사의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하겠죠. 예. 더 복잡한데 이제 주요 재무제표 요소들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어차피 당사와 경쟁사를 비교를 하려면 경쟁사의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다트라는 데에서 이제 공시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그런 재무제표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선에서 경쟁사의 지표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에서 당사의 자료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준이 한 이 정도 되고요. 자산 이제 부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가지로 지금 대부분 작성이 됐고요. 자,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자산 안에는 뭐 현금, 매출채권, 기타 금융자산, 재고자산 이런 게 있고요. 비유동자산에는 매출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있고 그 밑에 항목들이 더 있고요. 자본도 자본금, 잉여금, 뭐 적립금 이런 것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고요.
물론 이제 대차 자산의 총계와 부채와 자본의 합계의 값이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와 자본의 합계를 이제 뺐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의무적으로 맞는 데이터로 이제 단위는 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가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매출 원가가 나오고 매출 이익이 나오고 저는 이제 원가하고 비용 개념은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을 좀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겠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다음 영업이익 다음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 이런 게 나오겠죠. 영업 외적인 비용들이겠죠. 수익이 두 가지, 기타와 금융, 비용도 두 가지, 기타와 금융. 쭉 정리를 해서 영업이익에서 이 네 가지를 다 더했을 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전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IFRS는 단기 순이익 밑에서 뭐 포괄 순이익 뭐 이런 개념도 있는데 너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까지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고 나면은 자, 당사에 제가 이제 4개년을 했잖아요. 4개년을 한 이유는 3개년 재무 비율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3개년을 하려면은 4개년치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 당사에 이제 이거는 2020년 자 20년이 마지막 연도고요. 17년도 있었던 거고 당사와 경쟁사의 2020년 재무비율 분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2020년 재무비율 분석이고 당사 데이터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자, 우선은 당사 데이터가 어떻게 가져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 2020에서 2019를 나눠주고 이제 1을 뺀 거죠. 그 다음에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의 증가율, 유형자산의 증가율, 유형자산의 증가율을 한 거고요. 자기자본의 증가율은 자기자본의 증가율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크게 이제 정리만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수식 그대로 이제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유동비율은 자 수식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56.6%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자기 자본의 몇 %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의존도는 차입금 금액 나누기 자산 총계입니다. 차입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하는 다음은 수익성 쪽입니다. 수익성 쪽에는 뭐 단기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뭐 등이 있고요. 위에 세 개는 매출액을 분모로 두고 분자에 이제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이익률들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오면은 단기 순이익률이고 영업이익이 오면 영업이익률, 매출 총이익이 오면 매출 총이익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총자산이익률은 단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눴을 때 ROA가 이제 A가 Sset이 되는 거죠. 자기자본이익률은 단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눴을 때 이퀴티로 나눴을 때인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왼쪽에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수식으로 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런 애들은 다 손익계산서에서만 가져오는 애들입니다. 위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는 자 분자는 단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 가져오고 분모는 재무상태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분자는 2020년에 단기 순이익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분모는 자 19년과 20년에 자산의 합 평균을 가져왔습니다. 자 자산 두 자산을 합하고 2로 나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2020년에 168억이라는 돈을 벌었을 때는 2020년 초부터 2020년 말까지 의 자산을 가지고 이 자산을 운용을 해가지고 168억이라는 걸 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말의 자산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2020년 초는 2019년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2020년 초의 자산과 2020년 말의 자산의 평균이면은 2020년에 평균 자산이라고 우리가 좀 전환해서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하는 거죠. 2020년 자산의 평균을 가지고 168억을 벌었다. 그때의 자산 이익률은 이제 4.9%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는 이 14개 중에서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같이 가져오는 지표입니다. 상당히 고급 지표이기도 하고요. 좀 더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부 이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2020년만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표를 구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2020년 평균 잔액, 평균 자산, 평균 자본 이런 걸 가지고 나누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론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했느냐가 되겠죠.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는 것, 총자산 회전율이 되고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는 것,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누는 거예요. 되고요. 여기 이 세 가지 지표도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분모로 가는 총자산이나 재고자산, 매출 채권은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분모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 개념으로 가져왔습니다. 평균 개념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사의 2020년 재무 비율 분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의 2020년 재무 비율을 완성을 했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전년 대비 실적, 당사의 전년 대비 실적, 전전년 대비 실적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전년 대비 좋아진다면은 성장성이 더 높아지고 안정성이 더 안정적으로 되고 수익성 높아지고 효율성 높아진다면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시계열 분석에서 시계열 분석이 되겠죠. 또는 경쟁사 대비 어차피 산업은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당사 대비 여기서 이제 했던 게 이제 당사와 경쟁사 대비 분석인데 당사 대비 A사와 B사. A사가 뭐 당사를 제외한 가장 선진사이고 B사가 그 다음에 사이다. 또는 뭐 세 개의 회사만 이 산업에 존재한다일 수도 있고 더 있지만 다른 건 안 할 수도 있고요. 더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이 세 개의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당사의 재무비율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것처럼 똑같이 A사와 B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와 비교를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 뭐 예를 들면 삼땡전자가 있잖아요. 삼땡전자는 뭐 거의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우수한 업체가 됐잖아요. 그럼 삼땡전자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판단은 그 회사에서 담당자나 또는 뭐 책임자가 이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전년 대비 분석을 하는 것하고 경쟁사 대비 분석 두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과 뭐 횡단면적인 분석. 횡단면적인 분석은 이제 경쟁사 대비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경쟁사 대비 분석입니다. 당사 분석을 이렇게 했고 경쟁사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A사와 B사를 입력합니다. 제가 A사와 B사는 의무적인 숫자를 좀 미리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당사의 2020년 분석을 했기 때문에 A사나 B사 경쟁사의 재무제표만 구했을 때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구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재무 비율을 분석을 정리한 게 제일 중요한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와 A사, B사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분석했으면 이제 스코어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코어링을 해야 비교 판단해서 성장성은 우리가 낮다, 뭐는 우리가 뭐 비슷하다, 뭐는 여유에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버렸어요. 세 개 회사를 레퍼런스를 했기 때문에 세 개 회사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3점을 주고 가운데 건 2점을 주고
제일 안 좋은 건 1점을 줬어요. 근데 여기 지금 회색으로 음영한 부분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높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 단기 이익률도 높으면 좋은 거고 회전율도 높으면 좋은 거죠. 유동 비율도 높으면 좋은 건데 이 두 가지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랭크 함수를 썼을 때 이 음영이 아닌 애들은 랭크 함수를 써서 랭크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 랭크 함수 마법사에서 랭크 불러서서 랭크 함수를 쓰고 맨 처음에는 이게 어떤 걸 가져온다. V5 이거거든요. 당사의 지표를 가져오고 레퍼런스는 V에서 X까지 3개 이고요. 그 다음에 오더는 2를 넣습니다. 2를 넣으면은 오더는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입니다. 0이나 생략하면은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제일 큰 게 1등이 되는 거죠. 제일 작은 게 이제 3등이 되는 거고. 근데 0이나 생략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생략을 하지 않고 2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은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오름차순으로 정해지니까, 제일 높은 것이 3점이 되겠죠. 네.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라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 써가지고 자동으로 스코어링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A사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A사는 이제 3점을 준 거죠. 그리고 당사는 가운데니까 2점을 줬고 B사는 제일 낮으니까 1점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근데 어차피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주관이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3개의 회사를 했기 때문에 3점, 2점, 1점으로 그냥 준 거고요. 판단하실 건데 뭐 0에서 5%는 1점을 주고 5에서 10%는 2점을 주고 10에서 15%는 3점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당사와 A사가 같이 3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작성자 자료를 만드는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랭크 함수 써가지고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애들은 그냥 그대로 수식 복사를 하면 되고요. 자, 얘네들은 랭크 함수에서 뒤에 0을 넣어가지고 제일 높은 애들이 1점이 되게 했습니다. 네. 다른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은 제일 높은 게 3점이 된 건데 여긴 제일 높은 게 1점이 된 거죠. 낮을수록 좋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당사와 A사에 대해서 이 15가지 재무 비율에 대해서 점수를 쭉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성 4가지에 대해서 평균을 이렇게 냈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2점을 먹었고 A사가 2.5점, A사가 이제 성장성에는 당사보다 좀 앞선 거죠. B사는 당사보다 좀 여유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성, 이 3가지에 대해서 평균을 매겼고요. 안정성은 이제 당사가 좀 제일 나은 거고, A사가 좀 이제 안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스코어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이제 수익성은 5가지 지표가 있었는데 5가지의 평균을 낸 거고요. 당사가 2.4점, A사가 2.2점, B사가 1.4점이 됐어요. 효율성도 뭐 이 3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평균은 이렇게 각 4가지 이거에 대해 평균을 이렇게 낸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A사가 뭐 제일 앞서 나가는 회사고 당사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회사고 B사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정리한 게 이거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사형 그래프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이 4가지 측면에 대해서 1점, 2점, 3점 기준으로 그림을 매겨봤습니다. 방사가 이제 파란색인데 자, 이렇게 파란색이 되는 거고요. 방사가 이제 안정성에서는 제일 좋고 수익성에서도 제일 좋고 성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제 A사가 제일 좋고요. B사는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개념으로 되어 있죠. 이걸 만드는 방법은 제가 제 유튜브에서 또 이제 방사형 차트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조해 보시고 뭐 만드는 건 제가 그냥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락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삽입에 가서 추천 차트에 갑니다. 추천 차트에서 모든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을 찾으시면 됩니다. 방사형이 여기 있네요. 방사형 확인 클릭하시면은
금방 이제 똑같이 만들어졌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는 좀 하시면 되고, 뭐, 저는 법례를 이쪽으로 옮기고, 제목 반 정도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축소식 이거를 이제, 뭐, 1, 2, 3 정도로만 했고, 0.5는 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횡단면적인 분석에서 경쟁사하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 전년 과거 자료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정리할 때 이렇게 4개년치를 정리를 했던 이유는 18, 19, 20년도에 재무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20년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수식은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식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또 이렇게 힘들게 설명드렸던 스코어링 하는 거잖아요. 스코어링.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 다 똑같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으면은 스코어링도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 재무비율별 스코어링이 된 거고 그거에 각 카테고리별로 평균이 된 거죠. 그 평균이 된 거를 이제 밑에서 정리한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사는 이게 2018년, 2019년, 20년이 되겠죠. 자, 2018년에는 평균 1.8점이었고 2.1점이었고 2.2점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는 이건 시계열적인 거기 때문에 이 세로 막대 차트를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성장성은 뭐 발전이 그냥 전체적인 성장성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쏘쏘하다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안정성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럼 왜 떨어지고 있는지 좀 이제 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다. 효율성도 좋아지고 있다. 뭐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이 수익성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성장성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정을 한번 눌러주고 삽입에 가서 추천 차트에서 세로막대 차트 이걸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차트 제목이 이제 성장성이겠죠. 성장성 재무 비율 분석. 제목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성은 이랬는데 매출액 증가율은 좀 늘었고 총 자산 증가율은 뭐 이게 높았다가 낮았다 했으니까 그냥 중간 정도 되고 이것도 이제 중간 정도 되고요. 얘는 자기 자본 증가율은 좀 낮아졌네요.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매출액 증가율은 늘었지만 자기 자본 증가율은 좀 감소했다. 예, 이런 걸로 그냥 평균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제 값이 나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대비 분석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회사의 재무 비율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재무 상태표만 정리를 할 수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댓글로 메일을 달아서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요.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 조금 모디파이 하시고 좀 더 생각하셔서 또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팀장님이나 뭐 임원분들께 보고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성향, 그분들이 뭘 중요시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좀 믹스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해서 모디파이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재무비율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